개념 남은 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85번에 이제 무리식 파트에서 좀 필요했던 내용인데 고1 때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뭐라 이거 저번에 쓰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확하게는 뭐예요? 정확하게는 앞에 거 이제 둘 다 마마죠, 마마. 정확하게는 이고 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괄호하고 또는 곱한 게 0이다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거 그때 가르칠 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그 복소수 단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문제 보면 이제 이게 깔려요. 뭐라고? A, 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깔려 있어서 얘가 대부분 안 따져도 되고 이걸로만 문제가 풀리기는 합니다. 대부분 이제는. 근데 알아는 두시고. 자, 얘는 뭐예요? 분수꼴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조건은 풀마죠? 풀마. 그래서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음이다인데 얘도 정확하게는 또는 위에가 0이 돼도 되는데 얘도 0 되는 거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됐죠? 자, 86번에 무리식이 실수로 정의되는 조건 뭐예요, 권재현이? 아, 저걸 모른다고? 무리시간이 제곱수. 무리식 가지가지 하는구나. 다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공부해. 에? 이런 거 기본 개념 아니야? 무리식이 실수로 정의되는 조건 근호한이 0 이상. 그러면 무리함수의 정의역에 대해 서술하래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뭐예요? 근호한이 0 이상. 근호한이 0 이상 똑같은 거 아니야. 알겠죠? 근호한이 0 이상.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 단답형으로 2점짜리나 객관 쉬운 거 단답형 많이 내요. 객관식은 잘 안 내. 애들이 안 틀려서. 단답형으로 많이 내는 게 이제 fx 다음의 함수의 정의역을 써라 이런 거 내는데 다음의 함수의 정의역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요거의 정의역을 써라 이런 거 냅니다. 네. 그럼 정의역 쓰려는 거니까 뭐 집합 표시하시고 조건 예시법 해가지고 범위 쓰면 돼요. 그때 이제 무리함수니까 정의역이 근호한이 0 이상. 그럼 근호한이 0 이상이니까 원래는 뭐야? 원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2를 쓰면은 안 되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자, 88.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는 중요한 게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다 배웠는데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끝났거든 이미 단원이. 그럼 머릿속에 뭐 남아있어야 돼요? 뭐가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유리함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얘기하죠. 그쵸.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진짜. 뭐가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대칭, 대칭이 남아있어요? 점의 대칭, 점대칭. 유리함수 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점근선, 점대칭, 오 하나 맞췄다. 선대칭. 요런 애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3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3개라기보다는 다 그놈이 그놈이죠. 다 그놈이 그놈. 한 놈이 한 놈 다 연결된 거고. 그럼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무리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죠. 유리함수보다 이제 좀 개념 양이 좀 적습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양이. 네, 무리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고요. 시점과 개형. 그래서 시점이 뭐고 개형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점 구하는 방법인데 시점은 우리가 이제 뭐 정식 명칭은 아니라고 했고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그래서 무리함수의 시점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구해요? 좌표니까 x좌표하고 y좌표로 구하시면 되겠고 x좌표는 근호한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시면은 그게 시점의 x좌표가 되겠고 당연히 y좌표는 이놈의 뭘 구하시면 돼요? 함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시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갖는 의미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리함수를 그려봤을 때 시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갖는 의미는 결국에 무리함수의 정의역의 끝값과 치역의 끝값이 시점의 xy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뭐 또 추가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자,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찾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 근호 안에 x의 부호가 되겠죠? x의 부호. 양이면 오른쪽, 음이면 왼쪽. 시점을 기준으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는 근호 앞의 부호가 되겠죠? 양이면 위로, 음이면 밑으로.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거 있다는 거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격을 갖추시든가 아니면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죠. 이도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자 그래서 뭐 여기 89번에 시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은 판단 뭘로 하냐? 근호 안에 x의 부호로 한다. 위아래는 근호 앞의 부호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네, 뭐 90번에 넣어봤습니다. 루트 x를 갖다가 x축 대칭한다. 도형의 이동 내용이죠. x축 대칭이면은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고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이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 원점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고 받아쓰기 의미 없죠. 그래서 91번에 자 무리함수가 있는데 a는 0이 아니라고 줬고요. 시점을 구하래요. 시점은 근호안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함수값 c고요. a가 양수일 때 정의역 치역을 내래요. 자 a가 양수니까 정의역은 시점의 x좌표 기준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죠. 그죠? 치역은 루트 앞에가 양수라 위로 올라갈 거니까 시점의 y좌표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죠. 물론 답 쓸 때는 조건제시법 당연히 써야죠. a가 음수일 때 뭐만 바뀌겠어요? 얘만 바뀌겠죠. 얘만 어려운 거 없죠? 네 거에 뒤에 답이 있냐? 아니요. 없냐? 처음에 답이 누구가 있었다고? 제 건 있어요. 하하. 왜 너만 답을 줬을까? 하하. 됐죠? 92번 근호안의 2차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서술하래요. 근호안의 2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 1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1차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무리함수인데 우리가 배우는 근데 이거 말고 루트 안에 2차가 나오는 경우도 문제에 있어요. 그러면은 고1 때 루트 안에 2차가 나오면은 해석을 적어도 미리 공부를 해서 둘 중에 하나인가 보다 예상을 좀 해봐라 이거였죠. 뭐 아니면 뭐예요? 당연히 뭐 아니면 뭐예요? 반원 아니면 뭐? 아니 반원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뭐야? 뭐? 반원 아니면 원이라고? 아니 정말 진짜 오답을 얘기를 해도 씨 반원이든가 아니면 완전제곱 절대값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저 훔쳐갔어요. 그냥 들었어? 진짜. 귀는 또 진짜 귀는 또 겁나 막네요. 제가 안 훔쳐왔어요. 뭐래? 제 거는 답안지까지인데. 누가 네가 훔쳤다 그런 거안 했어. 난 난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난 그러지 마세요. 너한테 물어본 적 없다니까.
니거 훔치라 그랬죠 어차피 안 하니까. 됐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에서 후딱 마무리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교재 뒤쪽에 무리함수 파트 문제 좀 다 풀어오시고 내일부터는 군행이 갖고오세요. 저번에 얘기했죠 군행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기숙사나 이런 사람들 미리 끄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쌤저 여기 미리 두고 얘기를 했죠. 네? 두고가 돼요. 두부가 되냐고요? 되죠. 주세요. 근데 갖고 있을게요. 아니 두부가 되면서요. 안 돼요. 두부가 됩니다. 두부가 되죠. 두부가 되죠. 대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부 할 거예요? 두부 할 거예요? 내일도 저기 있어요. 모르죠. 저기 있을지 아니면 1층 쓰레기 거기 그냥 묶어놓은 거기 앉는 데가 뒤져야 될지. 들고 갈게요. 그럴래요? 네, 들고 갈게요. 쌤저 공부하는 책을. 자 무리함수 뭐 책에 나와있는 내용 간단히 읽어보시고. 그래프가 다 그릴 줄 알죠. 내가 이건 생략했습니다. 우리 반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점 기준. 간혹 이제 그런 얘기 내가 가르칠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 하는데 간혹 이제 무리함수에서 시점 찍고 방향을 개형을 갖다가 왼쪽 아래로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려집니다. 그죠? 당연히 어떻게 그려야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냥 들어만 보고 한 번도 안 그려보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이건가 15인가 헷갈려. 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쌤 때문에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자 됐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온 얘기가 무리함수는 역함수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뭐 간단히 하나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가 1차이내를 얘기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근호 안에가 1차이내의 역함수는 뭐다? 뭐예요? 2차함수죠. 2차함수? 나중에 2학년 넘어가서는 그냥 2차함수라고만 대답해도 맞다고 할 거고 지금은 그래도 1학년이니까 정확하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제한된 범위의 2차함수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함수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한된 범위가 왜 필요한 거예요? 권유현이 정의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대답보다는 좀 다른 대답이 좀 더 있는데 뭐? 다윤이 제한된 범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제한된 범위의 2차함수라고 왜 제한된 범위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왜? 아니 뭐 별거 아닌 걸 갖다가 나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물어본 건데 또 이렇게 또 도네. 시은이 제한된 범위 있잖아.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요지 의도 파악을 잘했을 딱 그 말만 하시면 되겠는데 왜? 이러면 더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나? 은하 건달이에요? 아니 왜요? 은하 제한된 범위 왜 들어가는 거야? 뭐 때문이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이야? 시역이 제한돼 있어서. 뭐 때문이야? 함수가 안 돼서는 아니고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전범위에서. 범위를 제한해야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지는 외워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직접 구하는 거야. 네? 1단계 뭐예요? Y는 이걸 아직도 이게 입에 안 붙네. 아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Y는까지는 아는데 이제 뒷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Y는 2단계는 X 1단계 뭐? Y는 꼴로 Y는 꼴로. X 이게 왜냐면 이게 뒷말을 잘 모르니까 애들이 못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잡아주는 건데. 이씨.
앞에서 저렇게 산만하냐. 아이씨. 아이, 짜증나, 이씨. 아 진짜. 당연히 1단계 뭐예요? 2단계? x는 꼴로? x는 꼴로 정리한다, 푼다, 다 상관없어요. 응? 와 씨. 3단계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2단계에 얘기하는 x에 대해서 x는 꼴로 정리한다, 푼다는 말이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뭔지 알아요? 네.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거의 역함수 구하라 그래요. 이거 역함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x는 꼴로 정리하는 거거든? 이런 건 겁내 잘 구해. 씨, 이런 건. 이거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얘를 x는 꼴로 정리하려는 거는 마치 이거의 방정식을 풀려는 거죠. 그죠? 근해 공식 돌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뭐 y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x는 꼴로 정리한다는 게 여러분이 푸는 거야. 푸는 거. 알겠습니까?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야. 그때 대신 y는 상수 처리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가면 대수 가면 또 나와. 대수 쳤다는 거 하면 또 나와. 내가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여러분한테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기 가르치는데 그 3단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써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고등교과에서 이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거의 2개밖에 없어요. 2개. 지금 하고 있는 그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 사이의 역함수 관계, 이거 아니면은 대수가서 하게 되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예요. 이거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할 일이 없어. 유리함수는 공식을 외웠으니까 여기는 안 쓴 거고.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안 나와.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는 오히려 역함수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애 아니면? 그러면은 아까 그래서 우리 서남계였나? 서남계였나? 아까 다인이가 서남계였나? 네가 물어본 게? 역함수 아까 들어갔다고? 아니요. 뭐였지 그러면? 터프였나? 아까 다인이가 그 제시했던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fx, f2 빼기 1은 1 이거 이렇게 풀라고 했던 거. 역함수 직접 안 하고 돌려서 한 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게,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면 좋겠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뭐 대수든 미적 1이든 미적 2든 역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역함수가 나와. 근데 주어진 함수를 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애냐? 못 구하는 게 99.9%야. 그러면은 못 구하는데 시험에 왜 내? 그러니까 못 구하니까 얘는 나오면은 다 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없애야 돼. 역함수를 못 구한다니까 손으로. 씨, 응? 못 구한다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없애? 합성하면 항등되니까 없어지거든. 그게 아까 이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역함수가 나오면 역함수를 구하려고 달려든 애들은 하위권이야. 하위권. 됐고,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표적으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원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이 다 되는 게 아니다. 발레죠, 발레. 이것도 괜찮아요. 주제탐구 이런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제탐구.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거. 워낙에 많이 대들어서 하죠. 많이 대들어서 하는데 괜찮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가 선한계 기출에도 한번 했다시피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까지 확장이 되겠죠. 지금은 어차피 무리함수니까 끼케야 3개인데,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하나냐, 3개냐, 뭐 2개냐, 4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해준다. 안 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간 좀 풀어보시고, 그런 거 없고요. 여기는 익히미도, 자, 원래 우리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어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끝값 넣어서 최대 최소 구해도 되더라 하는 정도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왕쉬워요. 왕. 3번은
간단하게 이제 개념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겹쳐지냐 뭘 보라 그랬어요? 전현이? 유리함수의 그지야 뭘 보라 그랬어? 아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는 거 심각한데 하인이 뭘 보라 그랬어요? 이 K나 K의 절대값 무조건 절대값은 아니고 그지? 응. K! 예? K를 보라 그랬거든요 K를 우선 대충 얘기하면은 K를 본다고 대답하시면 맞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그럼 K는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권유현이? 유리함수에서 K는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진짜 어떻게 찾아요? K 어떻게 찾아? 내가 이제 찾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역시나 숙제 질문의 요지에 대한 건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유리함수에서 K값 찾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 유리함수에서 K가 이거 아니야? 이거야? 얘 아니야? 얘 분자에 있는 애 어떻게 찾아라? K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X 개수 1일 때 X의 개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K를 찾아야죠. 예? 문제 이건 다 풀었잖아 내가. 오씨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애랑 겹쳐지는 거 찾으라 그러면 K값이 2분의 1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어? 여기에 1 써있다 그래가지고 Y는 X분의 1이 겹쳐진다고 할 거야? 아니잖아 당연히. 그 얘기인 거고 무리함수는 이제 뭘 봐야 되냐 무리함수는 포개어지는 거 찾으시려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해가지고 포개어지는 거 찾으려면 뭘 봐야 돼요? X의 개수 X의 개수가 같은지 절대값이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X의 개수가 같은지 절대값이 같은지를 보시면 되는데 대신 얘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언제의 개수를 보셔야 되냐 언제의 개수를 루트 앞이 풀마 1일 때 루트 앞이 풀마 1로 맞춰놓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루트 앞이 풀마 1 왜 기본형이지 여서부터 오니까 그런 거야 기본형이 그러니까 결론은 3번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지금 보면은 평행이동도 되고 대칭이동도 되니까 x개수의 절대값을 보셔야 되는데 개수가 1이잖아 그죠? 앞에 개수 마이너스 1인데 루트 앞에가 1이잖아 그러니까 x개수의 절대값이 1인 거 보면 되지 그죠? 이거 안 되지 쉽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3번이나 4번 같은 놈을 보실 때에는 루트 앞에가 1이 아니니까 얘를 1로 만들려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집어넣어놓고 따져야 된다고 그럼 집어넣으면 얘 되지 그죠? 얘도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지 루트 앞에가 풀마 1인지 확인해서 알겠어요? 기본형 니네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왜 배우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기본형을 기억을 하셔야지 기본형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응? 이 정도의 개념을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4번 그래프 보고 식다는 거죠. 시점 보시면은 y는 19네요. 루트 a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값 구하면 끝. 내가 식 쓰는 거 잘 보고 혹시나 여기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은 식 쓰는 과정이나 방법이 다르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죠. 이런 건 하시고 됐고 오히려 저런 건 또 알려줄 게 없고 역함수 구하래요. 하시고 하나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시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개나 합시다. 1번만 해볼게요. y는 잡혀있네요. x는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풀어주시면은 y-2는 x 루트 x-1 양변 제곱하시면 x-1은 y-2의 제곱 넘어가면은 플러스 1 바꿔주면 땡땡땡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뭐 몇 번 얘기했죠? 단답형은 학교 시험에 단답형 나오셨는데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오답.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무조건 오답. 그죠? 왜? 저놈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건데
이거의 역함수 구하랬더니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만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단답형 이런 데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x의 범위를 쓰셔야 되는데 그 x의 범위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 할 때 배웠던 원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역, 공역 사이의 관계죠.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 치역으로 가는 거죠. 원함수의 공역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이 궁금하니까 원함수의 치역을 보면 되죠. 그래서 원함수의 치역이 뭐예요? y가 이게 뭐 많이 해보면 보이죠. 여기서 바로 뭐 그래프 안 그리셔도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하셔야죠. 이거를 자기네에게 교과서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걸 맞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크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를 갖다가 괄호가 아니고 교과서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건대시법으로 정의역을 명시해 놓는지 그런 건 잘 보고 지네 학교 교과서랑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써도 맞았다고 해주는지 이렇게 쓰라고 하는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시라고. 이 정도는 전혀 유리무리랑 관련 없는 그냥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죠. 인버스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모르죠. 어떻게 된다? 몰라요. 그러니까 배운 거에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앞에 세 명이 나중에 공식이 세 마리 시켜놔줘. 아 진짜 5%다. 저거 알았는데. 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물론 F가 있는데 F 인버스가 보이거든요. 그 F가 있는데 F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무리함수는 구할 수가 있긴 있는데 얘를 과연 F 인버스를 직접 구해서 풀 거냐. 그거보다는 양변에다가 F를 합성하는 게 낫다 이거죠. 8번에 1번 보시면 y는 있어요? 옆에 보니까 x는 플러스 있어요? 교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건 뭐예요? 옆에 있는 애에 x는 루트 y 빼기 2 더하기 2 역함수예요? 얘가 이거의 역함수야? 아니야? 맞아? 여러분이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 얘기했을 텐데 세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y는 잡는다. 두 번째가 x는 꼴로 정리한다. 푼다. 세 번째가 x랑 y랑 바꿔서 대입한다. 이렇게 뭐 맨날 써주는데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그 당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진정한 역함수 구하기는 저 중에 몇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다.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근데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이중인격이야? 자, 그럼 얘 역함수야? 왓더? 자, 왓더 제한대법 얘기가 내가 아까 제한대법을 강조해서 그런가? 내 잘못이네 그럼 진짜 역함수예요? 역함수예요. 이것만 해도 역함수예요. 이것만 해도 3단계만 해도 이거 안 해도 역함수야. 근데 우리가 주로 통상적으로 함수를 어떻게 써? y는으로 쓰잖아. y는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역함수는 이게 하면 끝이야. 제가 역함수야. 제가 저대로 역함수. 그냥. 여러분은 뭐 이런 거 1, 2번 틀리면 혓바닥 깨물어야죠. 그죠? 손톱 하나씩 뽑아야지. 손톱이 남아나지 않겠네요. 그나마 뭐 이제 이 유형에서 좀 까다로워지는 게 이 정도. 그냥 단순히 교점을 구해라가 아니고 미정계수 주고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조건입니다. 위치관계 조건. 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보다시피 증가함수니까 y는 x랑 교시면 되죠. 선함계랑 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함계 그 뭐 저기 그 문제랑 뭐 문제 알아? 에휴 진짜. 자, 위치관계입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자, 위치관계는 일반적인 해법은 그래프 그리는 게 위치관계 푸는 방법이라 그랬고, 근데 그래프 말고 이제 앞에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치관계를 직선하고 따지라고 하면은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연립해서 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된 범위 없으면. 근데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면은 대수적으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를 여러분이 비교한다는 거는 대수적으로 푸실 때 무조건 뭘 하게 되냐면은 제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다시피 제곱을 했다 그래서 그 제곱한 놈의 해가 원래 놈의 해랑 필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꼭 기하학적인 그래프 상황을 염두해 두고 위치관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니네가 못 풀겠냐마는 루트 x-2는 시점의 좌표가 2,0이요. 오른쪽 위로 가요.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요. 위치관계를 따지실 때는 그림에다가 뭔가 바뀌는 경계를 그리라고 하죠. 그럼 기울기 1자리를 그려서 바뀌는 경계는 접할 때 2,0을 지날 때 두 개만 그려놓으시고, 그려놓은 상황에서의 미정계수는 그때의 특징으로 구해라. 이때는 접한다로 구하면 돼요. d는 0 하면 돼요. 이때는 2,0을 지난다 대입하면은 돼. 그지? 개수 쓰는 거 뭐 개수 잘 세시면 되겠죠? 개수는 얘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는 0개고, 파란색이면은 교점의 개수는 1개고, 사이면은 교점의 개수는 2개고, 2,0 지나도 교점의 개수는 2개고, 얘보다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는 1개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디 갔어? 두 점 만나는 걸 잘 내. 두 점 만나는 게 내신에도 일반적으로 잘 나와. 니네가 이런 게 변별이 되진 않을 텐데,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는 게 이런 걸 잘 못하는 애들한테는,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죠. 풀면 되니까. 근데 잘 못 풀겠는 애들한테는 정말 찍어도,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거면 찍어도 부등호가 한쪽에는 이퀄이 있어야 돼요. 한쪽에는 무조건 찍어도, 객관적으로 찍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에 이런 거 푸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두 점 만난다는 거 아니야. 두 점 만난다는 거. 그죠? 그럼 적어도 답을 3번이나 4번 같은 걸 쓴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애들입니다. 진짜 연필 굴려서 찍는 애들이에요. 찍어도 1, 2, 5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 1, 2, 5번 중에. 니네는 그런 걸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자꾸 잘못 보는 그지들이 있어요. 뭐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뭐예요? 위치관계로 얘기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위치관계로 얘기하면 뭐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만난다. 겹친다? 겹친다 아니 겹친다? 그러다 맞는다. 자, 진짜 끝이네요. 넘어가서 내일 오실 때까지는 우선은 앞에 발전 다 풀어 오시고, 이게 몇 초까지예요? 뒤쪽 터프보다는 여기 잠깐 보죠. 뒤에 특강을. 몇 초까지? 주기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대수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 표현이 주기함수 수식입니다.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면 우리는 그때 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주기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저 등식의 p 중에 이 p가 만약에 최소의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 p를 정확하게 주기라고 부른다. 대수 가면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럼 대수 건데 왜 나오냐? 그냥 안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도 니네가 해석을 해야 돼. fx가 fx 더하기 2랑 같대. 임의의 x에 대해. 그 말은 0 넣어봐. 2랑 함수값이 같아. 1 넣어봐. 3이랑 함수값이 같아. 2 넣어봐. 4랑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막 그린다고 해보면은 0일 때 함수값하고 2일 때하고 4일 때 함수값이 똑같고, 예를 들어 0보다 조금 큰 데가 여기야 찍혔어.
그럼 2보다 조금 큰데 여기 찍힐 거거든? 이렇게 찍힐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구나. 를 그냥 니네가 수식을 읽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아, 계속 2씩 더해도 함수 값이 똑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주기성에 대한 걸 엄밀히 말하면 공수처에서 배우지는 않는 게 맞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배우니까 우리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 이런 식이 나오면은 fx는 p씩 반복된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그치 다윤아? 했지? 어디서 했냐 이거? 언젠가 했냐? 응. 어디서 했어 다윤아 저거? 그저 개념 보면 했겠죠. 내 말은 그러니까 어느 파트 할 때 했냐고. 주기함수 얘기를 할 일이 없을 텐데 주기함수가 어느 파트에 나와? 알아? 명제 쪽에 나오네. 왜? 개념 보면 어딘가 옆에 어딘가쯤에 있다 그러지. 아마 여러분한테 주기함수를 알려준다고 하면 알려준 거는 저기서 알려줬겠죠. 도형에 이동할 때. 왜? 왜 도형에 이동하다 말고 주기함수를 왜 가르쳐? 정말 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도형에 이동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관계식 중에서 fx는 f 4-x 이런 걸 가르치죠. 뭐? 와 이거 아직도 몰라? 와 이거 구구단 같은 거야.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뭐야 알아? 자 우리 하영이 잘지도 학습하러 왔어. 당연히 뭐야? 야 이거 보자마자 나와야 돼. 아이씨. 자 x는 2대칭인데 그래서 이거 가르치면서 얘가 만약에 얘랑 이거랑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 할 때 하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이 얘랑 더해서 변수가 사라지면 대칭성이고 안 사라지면 주기성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는 이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옛날 진짜 오래된 평가원 기출인데 학력평가 모의고사인데 자 이게 뭐냐면 2하고 -2 사이에서는 fx가 x제곱 더하기 2래요. 뭐 그냥 배운 게 있어서 그래프를 그렸어. -2하고 2까지는 쟤를 그리래. 근데 얘가 0대칭이야.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긴 참고로 함수값이 6이네. 이렇게. 그리고 0일 때 여기는 참고로 2가 되겠고. 근데 밑에 나에 보니까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4랑 똑같대. 뭐요? 4씩 반복된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마침 여기서 여기까지가 4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옆으로 빠바바바바박 붙이면 된다 이거죠. 그게 fx입니다. 그래서 그 fx하고 요 유리함수하고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a의 조건이 뭐냐? 내신에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천천히 완전 처음 보고 시험에서 풀려면 시간 꽤 걸릴 거고 몇 번 해보시면 빨리 좀 갈 거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a거든. 얘 때문인데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fx의 그래프는 보조선이 0선하고 6선, 2선이 뭐냐? 2하고 6선이 잡힙니다. 보조선이 2하고 6선이 잡혀서 -2에서 2까지 -2에서 2까지 여기까지 4칸이거든요. 2까지 4, 6 마사, 마6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려지는 거거든요. 양옆에.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요거에다가 저 유리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것도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보단 이제 여기에다가 쟤를 그려야 되는데 쟤를 어떻게 그릴 거냐? 유리함수니까 우선은 점근성부터 따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확정. x는 마이너스 2. 여기네요. 점근선이. 그 다음에 점근선이 가로선이 y는 a야. y는 a가 가로선이 잡혀요. x는 마이너스 2하고 a를 몰라 얼마인지를. 그리고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그릴 거냐가 또 분류가 돼. 그래서 a가 양이면 이쪽이고 a가 음이면 이쪽이고, 엄밀히 말하면 얘는 또 유리함수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a가 0인 것도 고려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완전 처음 푸실 때는. 근데 a가 0이면 참고로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 0입니다.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없죠, 교점이. 그래서 얘는 빨리 커트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분류하셔야 돼요. 그럼 a가 양일 때부터 해보시게 되면은 a가 양이야. a가 양이면 우선 점근선 가로선이 양이야. 근데 문제는 가로선을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와중에 그래프를 1, 3 쪽에 그려야 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야 돼. 여기서 여러분이 양수 a라는 조건을 가지고 a가 어디쯤인지 모르죠. 모르는데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a가 어디인데를 먼저 조사를 하시느냐, 2랑 6인데를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특수한 데부터. 그래서 a가 만약에 2라고 쳐봐. 그럼 1, 3에다가 그려. 이거지. 여긴 교점이 없어. 여긴 교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네. a가 6이라고 쳐봐. 두 개 겹쳐 그리면 잘 안 보이지, 내가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인데 여기는 교점이 없지만 여기가 무수히 많지. 오, 무수히 많네. 그리고 나서 따지시는 게 그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따지는 겁니다. 움직였을 때 사이나 요런데. 그래서 a가 지금 보니까 2나 6일 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거를 갖다 좀 빨리 푸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a가 2일 때 a가 2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오케이, 만족이고요. a가 6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만족입니다. 그러면은 얘보다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a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교점이 안 잡히고요. 이쪽은 이렇게 가다가 점근선 저기 붙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지는 않겠죠. 그죠? 아까는 점근선에 붙었으니까 무수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같은 논리로 2보다 밑으로 내려가도 안 돼. 그 사이에서는 되느냐 해보시면은 이 정도가 잡혔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 하나 그려지고 여기 하나 그려지니까 여기도 무수히 많고 여기도 무수히 많네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수히 많아요. 교점이. 그래서 이거 하나 따진 거예요, 이제. 그럼 a가 이제 음일 때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음일 때도 따져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세로선까지는 고정이 잡힌 거고, 여기까지 잡힌 거고, a가 음이 되면 이제 밑에야. 이거는 해보면 빨리 된단 말이야. a가 음이 되면 여기가 음이야. 얘는 아까 전에 양일 때는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따지느냐 했을 때 a가 2랑 6인데를 기점으로 따지는 게 방법인데, a가 음일 때는 그냥 음이야. 어디든 음. 그럼 a가 음이면은 그래프를 요따 그려야 돼. 그럼 여기다가 하나 그려. 여기다가 하나 그려. 여기는 교점이 어차피 없어요. 여기는 교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무수히 많지는 않겠죠. 아까 답이 그렇게죠. 이게 누군가한테는 고난도라 빼는 문제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야.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그래서 주기성은 이렇게 이용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반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리함수 문제를 풀다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케이스, 루트 안에 2차가 있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 절대값으로 바뀔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반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리를 해봐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y의 제곱은 1-x의 제곱이고 이항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근데 거꾸로 가서 원래 걸로 가봐. 그러면 여기에서 1로 갈 때 여기가 포인트죠. 원래 여기서 제곱근 처리하니까 y는 풀마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마이너스만 갖고 있었잖아. 그 말은 내가 가진 게 원은 y 값이 양음이 다 있는 거지만 내가 가진 거는 음만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되는 거죠. y가 음수인데만.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주로 아래 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원 해석하실 때 위의 반원이냐 아래 반원이냐를 확인하는 거는 결론은 루트 앞에가 양인지 음인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라고 했고요. 이렇게 반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얘 해석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하죠. 권유현이 뭐야? 뭐라고요? 저 왜 읽고 있어? 제가 뭐냐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네, 그죠?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여기를 지나는 게 얘랑 두 점 만나는 거 마찬가지로 위치 관계니까 두 점 만나냐 안 만나냐의 기준은 이거보다 올라가면 2점 여기까지 2점 음수 쪽에선 어차피 없네. 반원에서는 이 정도 됐죠? 자, 과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앞쪽에 그 지금 발전 문제 있